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TV에서 그러는데 한국인을 가장 많이 울리는 단어가 엄마라고 하더군요. 그건 아마도 자식에 대한 엄마들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자식으로서 잘 해드리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 역시도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목이 메이고 코끝이 찡해지곤 해요. 어쩌면 그건 어린 시절 제가 엄마한테 잘못했던 일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는 속칭 때밀이 아줌마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엄마도 처녀 때처럼 정장을 입고 출퇴근하고 싶으셨겠지만 애 딸린 경력 단절녀를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게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고 가시는 바람에 당장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때미는 일을 하게 된 거였죠. 지금은 새신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당시만 해도 때밀이 아줌마로 불렸을 만큼 그 직업을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도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 역시 엄마의 직업을 창피해 했었고요. 국민학교 5학년 때였는데 친구들이랑 공중 목욕탕에 간 적이 있어요. 목욕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커다란 냉탕에서 수영을 하러 간 셈이었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동네에 새로 목욕탕이 생기면 다들 우르르 몰려가곤 했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날 친구들과 함께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공중 목욕탕에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엄마와 마주치게 된 거죠. 빨간 팬티를 입고 손에 이태리 타올을 겹겹이 낀 엄마가 손님들 떼를 밀고 있는 모습을 보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사우나실로 숨고 말았어요. 숨이 막히도록 뜨거운 사우나실에 숨은 채 전전긍긍하면서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엄마는 왜 하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창피하게. 눈물을 글썽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저는 점점 숨이 차올라 몸이 축 처진 채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이 희미한 가운데 웬 아줌마가 사우나실 문을 열었고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그 바람에 여탕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몰려왔고 그 중에는 엄마도 있었어요. 자영아! 저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를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여탕 탈의실에 놓여있던 평상 위더군요. 제 눈 안으로 엄마와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들어왔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자 엄마는 그제야 안도하는 모습으로 저를 끌어안았고 친구들도 한시름 놓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모습을 친구들한테 다 들켜버렸으니까요. 순간 서러움이 복받쳐서 나도 몰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꽉 껴안으며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우리 자영이가 놀랐구나. 제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우는 저를 달래기 바쁘셨죠. 덩달아 친구들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했고요. 저는 차라리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엄마는 저와 친구들한테 바나나 우유를 사주시면서 앞으로는 사우나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엄마가 때밀이 아줌마라고 소문을 내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난 정말 다시는 학교에 가지 못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친구들 중 누구도 저희 엄마 직업을 소문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무사히 국민학교를 졸업한 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친구들과는 다른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그날의 일은 까맣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대로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국민학교 때 친구를 만났지 뭐예요. 개교 기념일이라서 엄마랑 옷 사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자기도 같이 끼어서 놀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좋다고는 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 뭐예요. 정원이가 내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직업을 말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고 나니 긴장이 돼서 좀처럼 즐길 수가 없었어요. 댕기에 가서 곱창끈을 사고 삐삐네 들러 떡볶이랑 순대도 먹었는데 하도 긴장이 돼서 그런지 떡볶이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친구들은 신이 나서 이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 쇼핑을 해댔죠. 신발이랑 옷값이 중학생인 우리가 사기엔 비쌌거든요. 많이 걸어서 발바닥도 아프고 신경을 쓰느라 머리도 아파서 더는 못 걷겠다 싶을 즈음 친구들이 그만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가 탈 버스가 먼저 왔지만 친구 혼자만 두고 가기가 그래서 저는 중학교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친구랑 둘이 버스 정류장에 남았어요. 그리곤 친구한테 솔직히 얘기했죠. 사실은 네가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직업을 말할까봐 조마조마했어. 그러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너 목욕탕에서 쓰러졌던 날 말이야. 사실 그때 너희 엄마가 우리들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 그날 엄마는 제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못난 엄마 때문에 딸의 가슴에 평생 상처 입히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말이죠. 하도 간절히 부탁을 하셔서 친구들 누구도 학교에서 저희 엄마 직업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너희 엄마가 도둑질을 해서 번 돈으로 널 키우신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창피하니?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 우리 엄마도 오빠 대학 등록금 대느라 파출 나가시는걸?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어른스러운 친구와 달리 철없는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지금껏 엄마가 남의 떼를 밀고 번 돈으로 먹고 입고 살았으면서 그런 엄마의 직업은 창피하게 생각했다니 저도 참 이기적인 애였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엄마의 직업을 창피해하지도 않았고 감추려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엄마라고 편했던 건 아니었나 봐요. 엄마도 처음엔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창피해서 머리에 수건을 푹 뒤집어 쓰고 일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를 찾는 손님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엄마가 일터를 옮길 때마다 버스까지 갈아타고 찾아와주는 손님을 보면서 당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더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저희 엄마도 그런 셈이었죠.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자라면서 딱히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힘쓰며 일을 해야 했던 엄마는 골병이 들어갔죠. 비 오는 날이면 온 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저린데도 혹여 제가 걱정을 할까봐 속으로 끙끙 앓으셨거든요. 하지만 속인다고 한 집에 사는 제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한테 일을 그만두시라고 성화를 부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직은 은퇴할 만큼 힘에 부치진 않으시다며 고집을 피우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제 걱정을 하시지 뭐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아홉을 주고도 하나 못 준 걸 못내 아쉬워한다더니 어쩜 그 말이 이리도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로
엄마가 일을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되셨지 뭐예요. 그건 다름 아닌 제 결혼 때문이었어요. 6년간 사귀어 온 남자와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예비시댁을 찾았던 날이었어요. 아들을 통해 이미 저희 집 사정을 들은 어머님은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이셨어요. 아버님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저를 집 밖으로 내쫓고 싶어하는 얼굴이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께서 결혼을 찬성해 주시자 어머님이 반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아니, 누구 맘대로 결혼을 허락해요? 당신만 승우 아빠예요. 나도 얘 엄마라고요. 난 이 결혼 반대예요. 결혼도 사는 정도가 비슷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법인데 세상에 때밀이하는 집안이랑 무슨 사돈을 해요. 주변에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드냐고요. 나요? 이날이 때까지 당신 말 거역한 적 없어요. 근데 이번엔 안 되겠네요. 아우 이 미친놈아. 엄마가 너더러 대기업 총수 딸을 데려오라디? 판검사 딸을 데려오라디? 그저 멀쩡한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애 데려오랬더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이 애미 속을 찢어놔?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암튼 난 네 결혼 절대 못 시키니까 정하려거든 나 죽고 난 다음에나 하든가 마음대로 해. 어머님의 반대로 일단 결혼은 보류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는 엄마의 직업 이야기는 뺀 채 어머님이 반대를 하셔서 당장 결혼은 어렵겠다는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이니? 엄마가 때미는 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엄마가 일 그만둘게.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조그마한 카페라도 차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가 사부인 찾아뵙고 얘기 잘 해줄 테니까. 우리 딸 엄마 믿지? 엄마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승우 씨랑 내가 시간을 갖고 잘 말씀드려 볼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머님께 연락해 일간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잡으셨어요. 지금껏 당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엄마가 자식 혼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게 못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와 어머님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어요. 가보니 예상대로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님 앞에서 부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험한 일을 하며 딸을 키웠지만 남들 못지않게 입히고 가르친 딸이니 딸아이만 보고 판단을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정 그렇게 이혼사를 치르고 싶다면 좋아요. 대신 오늘부로 당장 그 일 그만두세요.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만둔다고 약속하면 허락할게요. 어때요? 그만둘 수 있어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래서 참다 못해 나섰어요. 때미는 일이 뭐가 어때서요? 어머님은 때도 안 밀고 사세요. 저희 엄마요. 이 일에 자부심 느끼며 사시는 분이에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엄청 유명한 분들도 저희 엄마 따라서 목욕탕 옮기시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인정받고 계신 분이라고요. 한 분야에서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 일을 뺏는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어머님도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엄마 인생 부정당하면서까지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해 주세요. 아니 얘가 어디서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내가 이래서 널 며느리를 못 드리겠다고 하는 거야.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예의를 알지. 그래, 네 입으로 이 결혼 안 한다고 했으니 알겠다. 너 그 약속 꼭 지켜. 결국 그렇게 제 결혼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나버렸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별의 후유증도 컸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내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에
며느리론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는 달리 엄마는 그 일 이후로 죄인처럼 지내게 되셨죠.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모가 돼선 자식 앞길을 막았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엄마가 일하는 목욕탕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엔 일반 손님인 줄 알고 떼를 밀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었던 거죠. 목욕탕 특성상 화장을 지우고 맨몸에 맨얼굴로 만나다 보니 금방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엄마도 어머님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그렇다고 한참 떼를 밀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상황이 참 애매해진 거예요. 결국 엄마는 시어머니 떼를 다 밀어드리곤 돈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이미 헤어진 마당에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분이라 만나 뵈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대뜸 혼사를 진행하자고 하시지 뭐예요. 어머님도 많이 반성을 하고 계신다며 그간 저지른 어머님의 물에는 두 분이 직접 저희 엄마를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시겠다고요. 갑자기 왜 이러시나 했더니 남편이 저랑 헤어진 이후부터 식음을 전폐한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머님은 자식 살리는 셈 치고 결혼을 승낙하신 거였죠. 아버님의 말씀에 일단 엄마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니들이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니까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땐 저도 시집살이를 할 것도 아니고 분가해서 살 건데 어머님이 무슨 대수인가 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한테 직접 사과까지 한다고 하니 우리도 한 발 물러서는 게 도리다 싶었죠. 상견례도 하기 전에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를 만나 사과를 하셨어요. 지난번 일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 그만두시지 마세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어머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아버님은 다시는 이런 일로 저와 엄마한테 상처 주는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결혼한 우리 부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별 탈 없이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나요? 아무리 아버님이 옆에서 어머님 단속을 하신다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어머님은 아버님 눈을 피해 툭 하면 제 친정 흉을 보셨어요. 네 집에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집은 다르다. 음식도 격이 있는 거야. 네 엄마는 그런 것도 하나 안 가르치고 그간 뭘 했다니? 제가 만드는 음식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친정 탓을 하기 일쑤였고 넌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니들 부부만 사는 집이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격식은 차려야지. 어떻게 집에서 끝나시에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짧은 바지를 입니?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니네 친정에도 이러고 살았니? 한여름에 느닷없이 찾아오셔선 제 옷차림 타박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친정 탓이었죠. 그땐 정말 제가 방귀만 뀌어도 친정 탓을 하곤 하셨어요. 처음엔 그 일로 상처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러는 사이 저도 자식을 낳고 집안에서 나름 제 목소리에 힘도 들어가게 되자 더는 어머님한테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맞서서 할 말은 하게 되었죠.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지난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낸 저는 그제야 나도 이 집안의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그런 제 생각이 산산조각이 났지 뭐예요. 그간 제가 몰랐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 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화근은 어머님이었어요. 그날 저는 엄마랑 단판을 지으러 엄마가 일하는 사우나를 찾아간 참이었어요. 환갑도 넘은 엄마가 여전히 일을 하시는 게 걱정이 돼서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길래 사장님께 직접 부탁을 드리려고 간 거였죠. 그런데 가보니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붙잡고 얘기 좀 하자시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이참에 엄마 일 문제를 상의드리려고 했는데 글쎄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가 돈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럴 리가요. 그동안 모아두신 돈도 꽤 되는데.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 돈 그쪽 시어머니한테 빌려주고 없어. 빌려주기만 했나. 하도 급하다길래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줬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은행 대출이자는커녕 빌려간 돈도 안 주고 배째라식으로 나온다지 뭐야. 사돈만 아니면 바로 고소하는 건데 딸이 걸린 일이니 어쩌겠어.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죽어라 벌어서 맞고 있는 거지. 이참에 시어머니한테 돈 좀 갚으라고 얘기해봐. 딸이 돼선 늙은 친정엄마 골병 들어 죽게 할 거야. 이런 사정이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뿐인 줄 알아? 툭하면 찾아와선 때 밀어달라 마사지 해달라 얼마나 뻔뻔한 줄 몰라. 내가 돈이라도 내고 그러면 말도 안 해. 매번 돈 낼 때 되면 사돈 고마워요. 요지를 하고 쌩하니 간다니까. 아우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아주 천벌받을 인간이야. 사장님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의 떼나 밀고 산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그 고생해서 번 돈까지 떼먹는 것도 모자라 공짜 떼까지 밀고 갔다니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남편도 시댁으로 오라고 호출했고요. 가보니 어머님이 막 외출을 하려고 옷을 차려입고 계시더군요. 마침 잘 왔다. 요 며칠 사업차 골프를 쳤더니 근육이 놀랐나 몸이 찌뿌둥하구나. 사우나 가서 몸 좀 풀고 올 테니 네 시아버지 저녁 좀 차려들어라. 은퇴한 영감 매 끼니 밥 차려 먹이는 것도 일이다. 그럼 부탁 좀 하마.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 환갑도 넘긴 나이에 갑자기 사업이요.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돈이 어디서 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말하는 뽐새하군. 네가 그러니까 가정교육 못 받았단 소리를 하는 거야.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은 그렇게 가정교육 잘 받으셔서 평생 힘들게 모은 사돈 돈 먹튀하셨어요? 거기다 하나뿐인 집도 은행에 담보 잡혀놓곤 이자도 한 번 안 주고 안면 몰수하셨냐고요. 그래놓곤 뻔뻔하게 공짜로 때까지 밀게 하셨다면서요. 그러고도 어머님이 사람이에요? 툭하면 가정교육 운운하시는데요. 그러는 어머님 댁에서 가정교육 그따위를 시키나 보죠? 저요. 이번 일 그냥 못 넘겨요. 당장 우리 엄마 노후자금 돌려주세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고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엄마 직장에 찾아와서 공짜로 떼밀고 간 거 그것도 한 푼 빼지 말고 당장 다 갚으세요. 말년에 철창 신세 지고 싶지 않으면요. 아니 내가 그 돈 안 갚는다디? 좀 있으면 투자한 돈 10배, 20배는 돼서 돌아올 거다. 그거 받으면 네 엄마 돈 당장 갚을 거라고. 네 엄마가 무식해서 통장에 넣고 썩히는 돈 내가 사업에 투자해서 불려준다는데 뭔 말이 많아. 고맙다고 엎드려 절은 못할 망정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고 덤벼. 네 엄마가 그리 가르치디? 그때였어요. 당신 그 입 다물지 못해. 하다 사부인 돈까지 손댄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른이면 어른 노릇을 해야지. 어떻게 환갑이 넘도록 그 모양이야. 잘못을 했으면 창피한 줄은 알아야지.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창피함을 몰라. 당장 가서 그 돈 찾아와. 안 사돈 돈 다 돌려드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안 그럼 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아우 그깟 돈 받아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더럽고 치사해서 원. 어머님은 큰소리치며 돈 찾아오겠다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사기꾼들은 돈을 들고 튄 지 오래였죠. 그제야 어머님은
당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어요. 결국 저희 엄마 돈은 아버님이 모두 갚아주셨어요.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공짜로 때를 밀고 간 갖가지 모두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과 함께 저희 엄마한테 찾아가 사과를 하셨죠. 이렇게 모든 일이 정리가 되는가 싶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중대 발표를 하셨죠. 어머님과 이혼을 하시겠다고요. 어머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아버님께 싹싹 빌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꿈쩍도 않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발악을 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재산 반으로 갈라줘요. 나한테 재산 분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고요. 재산 분할은 이미 해줬잖아. 당신이 사부인 돈 날린 것만 해도 수억이야. 혹여 당신이 소송이라도 걸어서 내 재산을 뜯어가겠다면 좋아. 사부인 돈 뺏고 수년간 밀린 세신비 다시 돌려받고 안사돈한테 소송하시라고 할 테니까. 다 늙은 나이에 감옥 가서 신세한탄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내 말 다 끝났으니 당장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집에서 나가.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니들도 잘 들어라. 혹여라도 이 사람 집에 들였다가는 너희도 이 애비랑 영 끊게 되는 줄 알아. 아버님의 단호한 결정에 결국 어머님은 황혼 이혼까지 당했어요. 얼마 전 저희는 남양주에 큰 집을 얻어 아버님과 합가를 했어요. 어머님도 없는 마당에 혼자 사시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서울 집을 팔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입주하셨어요. 연세든 장모님이 걱정이 된다며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참, 듣자하니 어머님은 친정오빠 집에 얹혀 살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신다더군요. 남편 잘 만나 이날 이때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더니 말년에 일복 터지신 거죠. 지금이라도 노동을 통해 힘들게 버는 돈의 무거움을 아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야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는 나쁜 행동도 고치게 되실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